회의 속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설정 제6항 평택시 장애인 활동 지원 인력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명숙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명숙 의원입니다. 평택시 장애인 활동 지원 인력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장애인 활동 지원 인력의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활동 지원 인력의 근로 의욕 고취와 함께 장애인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활동 지원 인력 권리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처우 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의원 발의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복식훈장께서는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9-399호 평택시 장애인 활동 지원 인력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 법령, 개별 법령 적정성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 사항은 없으며 장애인 활동 지원 인력의 권리 보장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활동 지원 인력의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고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장애인 활동 지원 인력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복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거슬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여기 장애인 활동 지원 기관이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6호에 돼 있다고 왔는데 장애인 지원 기관은 어떤 지원 기관을 얘기하십니까? 이제 장애인 활동 지원이 필요한 이제 대상자로 이제 지정된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대상자들을 케어하는 이제 분들을 이제 활동 지원사라고 하는데 우리 관내에는 7개 기관에 약 한 849분 정도가 지금 활동을 하고 7개 기관을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지금 그 북부 권역에는 이제 송탄 출장소 권역에는 북부 장애인 복지관이 있고요. 안중 출장소 권역에는 그 장애인 부모의 평택시 지부가 있고 또 안중 소규모 요양시설이 있고요. 본청 관할 지역에는 예바다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또 평안미랄 바우처센터, 합정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문 목욕만 하는 기관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가족돌봄 노인복지센터라고 여기까지 하면 이제 7개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어떤 권리보장이나 처우 개선 등 목적을 하는 지원 조례안인데 여기에는 이제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나 같이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거기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처우 개선 여기에다 같이 포함이 될 수도 있는데 중복되거나 이런 거는 아닌가요? 요양보호사는 이제 그 노인 장기요양법에 의한 분들을 네.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장애인 쪽은 활동지원사입니다. 활동지원사로 따로 부르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원 대상이 처우 개선 지원 대상이 전혀 틀린 그 종사자분들이시네요. 봉사자분들도 여기 들어가 계시는 거죠? 봉사자는 안 들어가 아니고요. 있고 예, 활동 지원 이제 그 전담 전문 교육을 이제 받고 이제 그 활동하실 수 있는 인력을 말씀을 활동 지원사라는 그 자격 그런 있나요? 조건이 있나요? 예, 양성 있습니까? 교육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순희 의원님 질의해 김순희 주십시오. 의원입니다. 이거 아까 활동 지원 인력이 그럼 활동 기관 7개 중에서 인원이 800명이라 했는데 활동 지원 인력이라고 하면은 그 자격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800여 명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분들에 대한 처우는 여태까지 어떻게 해주셨는지 그거에 대한 건 하나도 없나요? 그 사항은 이제 우리 시에서 지원한 내용은 없고 이게 활동 지원사 이게 이제 그 보조가 되면 그 기관에서 25%를 수혜를 하고 실제로 활동 지원사한테 75% 수혜가 되는데 그 25% 기관에 배당된 걸 가지고 그 기관별로 처우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상이하게. 그럼 활동 지원사 자격증이 쉽게 말하면 또 교육을 무슨 역량 교육을 통과하면 활동 지원 인력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해마다 무슨 교육을 통과하는가요? 아니면 한 번 교육을 받아갖고 자격증이 수여되는 건가요? 그 이제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평택에서는 여기 한경대학교도 있고 일부 교육관이 관내에도 있고 있는데 거기 일정 교육을 이수하고 그것도 실습 기관이 있습니다. 그 현재 기관에 있는 데서 실습을 실제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사람에 한해서 그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네, 김명숙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내주셨는데 장애인 활동 지원 인력에 대해서도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나 이 광범위한데 이분들이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좀 더 뜻깊고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또 힘이 될 수 있도록 이 조례가 빨리 통과되어서 많은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순희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최선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최순자 의원입니다. 이 사업에 있어서 제5조 처우 개선 사업에 보면은 지금 현재 각 그 기관에서 이러한 교육이나 상담이나 어떤 사업 등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까? 이 사항은 다 지금 기관에서 대부분 하는 내용입니다. 의무적으로 하고는 있는 거죠. 네, 네. 그럼 지금 현재 이거에 대한 어떤 그 기관에 시에서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건 있습니까? 현재 이제 시에서 이제 지원하는 건 없는데 이제 이 전혀 조례가 없으니까 이거를 통해서 지금 현재 그들이 지금 보험으로 인해서 각 기관에서 이제 25%라는 25%와 75% 이제 이걸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안에서 이제 교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기관에서. 네, 하고 있습니다. 그 의무 교육이 또 있고 네네, 여러 의무 시스템에서 이게 자격증을 유지하려면 해야 되고 이런 의무 사항이 있어서 그거에 일환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의무 사항으로 기관에서 하고 있고 이러한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또한 우리 시에서도 이제 지원을 해서 중복으로 이러한 것들이 또 되어지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거든요. 다른 어떤 그 사업을 추진해서 하는 모를까 지금 현재 각 기관에서는 지금 제5조에 대한 사업들을 다 하고 있는데 이거 외에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해서 이들에게 처우 개선을 한다라고 하는 게 좋은데 그러한 어떤 조사나 발굴 그러한 어떤 욕구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뭐 이쪽 기관하고도 협의를 하고 좀 어느 부분이 좀 지금 이 해는 것에서 시에서 지원이 될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뭐 지원하면 좋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중복적으로보다는 잘 협의를 하고 조사를 하셔서 그렇지 않는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해서 이분들에게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시는 의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장애인 활동 지원 인력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계속 한 건 더 할까요, 조례안을?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최선자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선재 의원입니다. 평택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교육 증진과 함께 장애인과 그 가족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선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의원 발의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복지국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9-402호 평택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 법령, 개별 법령 적정성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 사항은 없으나 일부 검토 의견이 있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5조 1항에 매년 수립 시행해야 한다를 수립 시행한다로 수정 요청드리며, 두 번째, 제7조 및 9조의 경우 평생교육법 제19조 2 국가장애인 평생교육진흥센터에 따라서 장애인 평생교육 양성기관이 상위법에 있는 만큼 조례안 제7조 및 9조의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 교육 및 연수 등에 관한 사항을 종사자 교육 및 연수로 수정 요청드립니다. 그 외에는 이번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통해 장애인의 평생교육과 그 장애인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제5조 1항 매년을 삭제를 하고 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매년이 아니고 수시로. 이제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하되 이제 네. 매년 하는 거는 좀 집행부에서도 좀 부담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네. 어쨌든 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제 시행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그리고 5조 7항에는 양성기관이 상위법에 있고 하니 양성을 여기서 빼고서 교육 및 연수 등으로 이렇게 하는 거로 말씀해 주신 거죠? 위원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상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관우 의원님. 네, 지금 아까 위원장이 말씀하신 네. 것처럼 우리 네. 수정 요청이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수정 요청이 들어온 건가요? 네. 우리 발의한 최선자 의원님께서는 매번 우리 쉽게 말하면 이런 수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되게 좀 관심 많이 가지시고 이게 좀 철저히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몇 번 피력을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우리 최선자 의원님 대표 발의하신 우리 최선자 의원님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네. 의원님은 이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거를 갖다 매년을 빼도 상관이 없는 사항인가요? 그 다음에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계획 수립을 해야지만이 그거에 대한 어떤 사업들이 나오는데 매년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어떤 똑같은 사업들도 지속 사업으로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거를 매년이란 뺀다는 것은 좀 그렇고 이거를 뭐 2년이나 3년 이렇게 계획 수립을 해서 변동사항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사업들이 좀 새롭게 이제 좀 내어지고 확산되어지고 그래야지 되지 않을까 해서 이거를 그 매년이란 말은 지금 우리 집행부서 하는 거는 빼는 건 동의하지만 이 자체를 연도를 지금 현재 장애인에 대한 보건복지부에서 그 조사하는 것이 2년마다 있습니까? 3년마다 있습니까? 그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그거를 토대로 해서 이제 모든 이제 어떤 장애인에 대한 사업이나 이런 거를 이제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평택에서는 장애인 그 실태 조사는 한 걸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등록되어져 있는 보건복지부에서 2년마다 하는 그러한 자료를 수집해서 저희들의 사업을 계획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러한 것도 앞으로는 우리 지자체에서 전체적인 그 실태 조사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도 이제 요청을 드리면서 이거를 매년을 빼되 어떤 3년으로 한다. 왜냐하면 2년마다는 우리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건복지부에서 실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 지자체에서는 이거를 3년마다 어떤 계획을 수립을 해야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게요. 뭐 매년이란 말을 뺀 것도 우리 행정의 편의성을 좀 가질 수 있겠지만 우리 최선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좀 봅니다. 그냥 이거 뭐 매년을 수립 시행한다고 하면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연도 횟수 연도 정도는 좀 지정을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수정 내용에 올라온 거 보니까 양성 교육면 연수인데 양성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서 빼는 거죠. 예, 그 양성 기관이 이제 그 국가장애인 평생교육원이라는 기관에서 이제 그 평생교육 그 사들을 이제 양성하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시는 이제 그렇게 양성된 분을 대상으로 이제 그 워크숍이나 교육 같은 거 연수 같은 거는 우리 시에서 이제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 아까 뭐 수립 시행한다 뭐 실태 조사 같은 거 하게 되면 그 비용이 좀 많이 좀 수반이 되나요? 예, 실태 조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비용은 좀 수반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어떤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이런 복지에 대한 부분들 또 이런 교육에 대한 문제들 이런 부분들 수립을 시행하기 전에는 항상 그런 부분들이 전제로 잘 파악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매년 하는 건 좀 부담스럽지만 정기적인 연도에 한해서는 조금의 변화라도 있으면 과감히 수립을 좀 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김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지금 장애인 평생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은 저희가 이제 추진하는 게 두 개 그 사업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국비 매칭 사업이 있고요. 도비 매칭 사업이 있습니다. 그 지난해 우리 시가 그 교육부 주관 공모에서 저 평택시 우리 시가 이제 장애인 도시로다 그 선정이 돼가지고요. 1억 원을 국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후에 올해도 그 재지정이 돼가지고 5,500만 원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면은 특별하게 장애인 평생교육에 있어서 했었던 부분은 없는 거네요. 예, 특별하게 시에서 자체 사업으로 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부모님들이나 장애인 단체에서 평생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이야기는 좀 있었나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 시가 좀 도시를 평상시 도시 그거는 장애 도시를 이제 하면서 네, 작년에 그랬던 예, 거고 예. 그래서 그 동안의 과정을 여쭤본 거예요. 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일부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예, 예. 필요성은 느끼시는 거죠? 예, 예, 예. 그럼 이 조례가 이제 제정이 되면 좀 많은 것들이 변화가 되는 게 어떤 것들을 기대를 할 수 있죠? 지금 이제 문제되는 게 이제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이제 시설, 편익 시설이라든가 그냥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소라든가 여러 가지를 갖다가 고려해가지고 뒷받침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5조 6항에 보면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이라고 했어요. 지금 뭐 제도 개선이라고 할 것까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보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수반을 한 게 뭐 작년에 이제 국도 매칭, 도비 매칭 사업이 이제 2건이 다기 때문에 이런 부분 선제적으로 이제 가야 될 부분이 아닌 것 같고 지원 정책의 평가는 어떤 식으로 할지 혹시 생각은 해보신 게 있나요? 이 아직 평가표가 잘 나와야지만 네. 이 조례가 그 제정이 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안착이 될 텐데 지원 정책 평가 기준서가 제일 먼저 나와줘야지만 되지 않을까. 그러면 사업의 목적성이 정해지고 그 목적에 맞게 평가를 하고 그거에 따른 어떤 제도적인 보완이나 개선이 이루어져야 돼서 이게 이제 장기적인 플랜으로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 여러 안들은 이제 매년 뭐 조례를 보면 거의 비슷비슷해요. 하는데 우리 현재 평택시 상황에 맞는 부분들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법으로 정하는 거는 뭐 기본이겠지만 이 대상자들, 그다음에 뭐 수혜자들,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관련 업무를 하는 분들에 대한 그 욕구가 충분히 녹여낸 이런 교육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례가 만들어져서 해야 하니까 하는 교육이 아니고 교육을 받고 그 다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저희들이 그 학습 주기가 있잖아요. 그 학습 주기에 그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이제 기간이 이분들은 좀 길단 말이에요. 저희처럼 단기가 아니고 숙련이 되기 위해서 그다음에 숙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요되는 예산이나 아니면 행정적인 어떤 절차나 아니면 그 교사 수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평가 계획서나 이런 부분들이 처음부터 잘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제 여기에도 조례안에도 있지만 시설이나 뭐 김명수 의원님 예산도 말씀해 주시고 종사자들 또 거기에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획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일반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최선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집행부에서는 이 점 유념하셔서 시행은 언제부터 되는 거죠? 공포일부터 네? 이제 공포 시행일부터 시작됩니다. 언제쯤 될까요? 발의되면 이제 바로 준비가 모든 게 공포 시행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준비가 좀 미리 되고 물론 공포 되던 이제 준비 과정이 있겠지만은 이 조례안이 좀 빛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추가로 말씀해 주세요. 네, 이 조례안을 이제 준비하면서 많은 시간을 걸렸고 또 실질적으로 장애인 회관에서 9개 단체의 장애인 그 지부장님들과 함께 또 우리 집행부하고도 조례안에 관해서 검토했고 또한 그분들의 어떤 보완 사항이나 여러 가지 이제 그 여기에 촘촘하게 이제 담아내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이 교육을 평생 교육을 하다 보면 이제 놓친 부분도 이제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지금 우리 비장애인과는 다르게 우리가 교육을 할 때 그 평생교육센터로도 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많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들만의 어떤 그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거고 또 비장애인과 함께 이제 교육이나 평생교육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을 그분들하고 좀 소통을 이제 이후로 좀 같이 많이 해서
뭐 찾아가는 어떤 교육이라든가 오지 못하는 곳인가 이러한 것들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평생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의 수혜를 받아서 이분들의 삶의 질이 좀 풍요로워서 함께 이제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복지 증진이 되었으면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분들하고 논의를 해서 사업 계획을 잘 좀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들 말씀하신 사항 잘 심사숙고해서 좀 체계적으로 잘 진행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네, 최선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자,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회의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회의 중지를 선언합니다.